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누비아 필러 MDC 글로벌 회사 제품인데요. 이걸 가지고 정재윤 원장님께서 라이브도 진행하고 필러의 특장점, 팔자, 앞광대, 앞턱. 이 필러의 특징은 단단한 거니까 이걸 갖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필러 시술 시 뭐 특이해야 될 점이나 시술 방법 비기너 원장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누비아 필러 대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가장 큰 특징은 가교제가 BDD가 아니라 PEG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BDD는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독성이 있거나 그런데 PEG는 그 중에서도 독성이 굉장히 낮은 제품이거든요. 낮은 제품을 가지고 가교제를 썼기 때문에 독성이 거의 없고 이제 지연형 면역 반응이라든가 그런 리스크가 훨씬 낮습니다. 누비아 편은 저희가 영상도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또 길게 또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술실로 가서 환자분 앞광대, 팔자, 앞턱 필러를 하고, 이번 프로젝트는 예전처럼 좀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수개월마다 경과 사진을 보면서 디스커션을 좀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시술실로 가시죠. 이제 누비아 필러 라이브 하면서 필러의 대가이신 정재윤 원장님께서 팔자와 앞광대, 앞턱을 필러를 할 건데, 일단 누비아 필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특징점? 사실 임상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필러 자체가 점성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모양을 만들 때 굉장히 좋은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누비아 필러는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오늘 앞턱이랑 앞광대, 팔자 하실 계획인데 어디에 어떤 라인 쓰실 거예요? 단단한 곳에는 사실은 인텐스가 제일 좋아요. 이 필러의 시리즈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는 필러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는 코랑 이 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환자분이 코는 이제 시술을 안 하게 돼가지고 턱을 인텐스를 사용해서 쓰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필러 비기너들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실리콘이 있거나 수술한 경력이 있어서 코든 그 안에 유착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보형물이 들어있으면 그 부위는 필러 시술을 절대 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않는 게 좋죠. 네. 공간이 있어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정재윤 원장님, 이렇게 디자인법과 필러 시술할 때 강조해야 될 거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디자인하면서 같이 네, 얘기하면 그러시죠.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팔자주름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는 라인을 이렇게 채우면 된다고 모두를 생각을 하시죠. 앞광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디언 주름이 있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여기가 제일 많이 꺼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끝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자입점을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무른 필러를 쓸 때는 바늘로 다이렉트로 여기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단단하기 때문에 좀 캐뉼라를 쓰는 게 좀 더 좋아요. 넣어서 산처럼 쌓았다가 퍼지는 게 아니라 이건 단단해서 잘 안 퍼지니까 예. 캐뉼라로 이제 정 디테일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광대 할 때 우리가 인디언 밴드, 레이어나 이런 거 잘못 넣으면 밴드만 더 강조돼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해서 어떻게 좀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 밴드가 이 안에서 뼈에서부터 피부까지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겠다 너무 많은 양을 넣게 되면은 필러가 이 부분을 채우고 나서 옆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죠. 옆으로 이동해서 양쪽으로 더 밀리게 되면은 양쪽이 더 솟아오르기 때문에 이게 더 들어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처음에 안쪽 깊이 본터치를 하고 약간 넣어가지고 이거를 올려요. 인디언 주름 있는 부분을 약간 올리고 거기에 맞춰서 서브큐에다가는 얇게 적정량을 넣는 것이 가장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멀티레이어로 기본 베이스 올리고 그 다음에 약간 얇게 서브큐에서 모양 잡아주고. 환자분은 저희가 2% 덴탈리도케인으로 약간 이미 국소 마취를 한 상태고요. 팔자부터 나소나비얼 폴러부터 시술을 하게 될 건데, 캐뉼라 니들 어떤 걸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팔자가 깊지 않다면 사실은 이제 캐뉼라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팔자가 깊거나 좀 많은 양을 넣어야 될 것 같으면 층을 나눠서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장 깊은 계곡을 찾은 다음에요, 니들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보시고 다이렉트로 찔러 넣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주입을 하시면 됩니다. 본터치 느낌을 살짝 하시나요? 예, 여기를 넣을 때 항상 본터치를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쪽에 앵귤라 아테리가 우리 혈관계사나 이런 리스크가 있기 예. 때문에 아예 깊게 넣거나 아예 얇게 넣거나 중간에 어중간한 깊이로 넣게 되면 혈관하고 만날 확률이 올라갑니다. 자, 0.34 정도 넣었고요. 지금 쓰는 라인은 어떤 라인이죠? 지금은 누비아 LP 라인을 넣었어요. 이게 무른 라인이라고 하는데도 다른 필러보다 다른 좀 상대적으로는 훨씬 상대적으로는 단단하죠. 훨씬 단단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단단한 것들은 여기다가 바늘로 집어넣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27게이지를 쓰기 위해 가지고 약간만 LP를 넣었습니다. 누비아 필러는 캐뉼라 몇 게이지가 쓰기가 편하시던가요? 인텐스 같은 경우는 21게이지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 것들은 23게이지 정도 쓰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냥 뭐 21게이지로 여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큰 캐뉼라 쓸수록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에서 많이 자유로우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인데 저는 이렇게 니들을 사용할 때는 한번 사용하고 반대쪽을 사용할 때는 니들 자체를 갈아요. 네, 그렇죠. 이유는 니들에 우리가 리걸지나 이런 거에서 혈관을 다쳤는지 뚫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안에 필러가 차서 그 다음에 리걸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시는 거죠? 네.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입할 때는 이제 피부에 색깔 변화가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도 환자의 팔자 모양이나 필러의 성상에 따라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시술하실 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캐뉼라 하시는 거죠? 네. 몇 게이지 캐뉼라 쓰시나요? 21게이지요. 21게이지로 하실 거고요. 지금 나소나비알 폴더 본 부분에 니들로 인텐스 라인을 했고 그 다음 캐뉼라 쓰실 때는 어떤 라인 쓰시나요? 캐뉼라 쓸 때는 이제 LV 타입을 가장 많이 씁니다. LV 우리가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 필러가 어떤 볼륨 오그멘테이션에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앞에 표준근육 움직이는 부분에는 너무 단단한 걸 쓰면은 이제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라인을 쓰죠. 나가는 것도 보면 되게 끈적하죠. 이제 팔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터치하고 깊은 곳에 머슬 비트 넣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머슬 위쪽에는 캐뉼라를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사실은 머슬 위쪽에 얇은 쪽에 필러를 조금만 넣어도 금방 오그멘테이션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넣으면 이 부분에는 필러가 이동할 수가 있죠. 저렇게 얇게 넣을 때는 오히려 양을 좀 소량을 쓰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죠. 네. 0.4 정도 넣었어요. 얇은 깊이감을 이게 약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완벽히 끼기가 힘들어서 어느 정도 얇게 넣으시나요? 캐뉼라의 끝이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 아니면은 그거보단 조금 뭉툭하게? 약간 서브큐인데 서브큐에 넣는 게 맞죠. 서브큐에 넣는 게 당연히 맞는데 서브큐는 예, 맞는데 너무 피부에 얇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고 이제 캐뉼라의 끝이 비춰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필러가 거의 더미스를 긁는 느낌의 서브큐 위쪽에 얇은 느낌이면은 그거보단 조금 깊게 예, 보시면은 깊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캐뉼라를 들어보면 되죠. 캐뉼라를 네. 들었을 때 이렇게 윤곽 정도는 보이지만 비쳐 보이거나 날카롭게 캐뉼라 모양이 보이진 않고 움직이는 정도만 보이는. 예, 보통 우리가 떡볶이가 약간 보인다고 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약간 둔탁하게 조직이 예. 들리는 거 확인되는 정도. 그 정도로 서브큐의 깊이를 파악하신다는 거죠? 네. 네. 지금 팔자에 멀티레이어로 시술하셨는데 토탈 양을 얼마나 쓰셨죠? 처음에 본터치하고 양쪽에 0.7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큐에다 0.9 정도 넣었습니다. 그럼 토탈 1.6 정도니까 양쪽에 1.6 정도면 보통 적당히 넣으신 셈이 되네요. 다음 앞광대 시술하실 건데 앞광대는 어떤 라인을 사용하실 건가요? 아까 이제 팔자에서 서브큐에 넣었던 거가 똑같은 LV 제품을 사용합니다. 캐뉼라는 이제 23게이지 캐뉼라를 자. 똑같이 쓰게 되고요. 수직으로 들어간 다음에 서브큐를 찾은 후부터는 이렇게 들어서 깊이를 확인하게 되고 보통 시술할 때 원칙은 대부분 리트로그리드하게 뒤로 빼면서 필러를 주입하는 게 기본 원칙이죠. 그렇죠. 여러 면에서 메리트가 있죠. 이분 또 많이 안 꺼져가지고 조금만 보충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시는 타입인가요, 원장님은? 아니면 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약간 입체적인 얼굴을 더 선호하시는 타입이신가요?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필러의 장점이죠. 굳이 수면 마취할 필요는 없으니까. 앞광대 필러의 유의할 점 중에 하나는 정 원장님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좀 낮은 위치에서 해줘야 되죠. 그죠? 그렇죠. 네. 바로 눈 밑이나 오비탈 림 바로 아래쪽을 올려주게 되면 그쪽이 더 올리면 광대가 올라가면서 얼굴이 리프팅 듯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아래쪽을 적당량을 해줘야 훨씬 자연스러운 얼굴이 됩니다. 아래쪽부터 약간 채우면서 위쪽을 상황을 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앞광대 필러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는 라인 한 가지만 사용하실 거죠?
여기는 너무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이 안쪽에 본터치를 하고 썼을 때는 LP 제품을 약간 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조금만 넣어도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V 타입 하나만 써도 충분합니다. 자, 보다시피 이상 원장이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아래쪽을 좀 채우고요. 필요하다면은 그때 약간 위쪽을 살짝 보강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위쪽부터 넣으면은 확실히 다음에 아래쪽에 모양 잡기가 쉽지가 않죠. 동의합니다. 아래쪽부터. 생각보다 지금 보면 콧볼 있는데 레벨에서 살짝 위쪽부터 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앞광대를 위치를 생각보다 시술할 때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얼굴을 만듭니다. 자, 얼굴이 훨씬 더 생기 있어졌죠? 그 다음 앞턱 필러 할 건데, 앞턱 필러는 어떤 라인 쓰실 거죠? 앞턱은 이제 여기랑 이제 코 같은 경우는 모양을 단단하게 잡아줘야 되는 경우는 인텐스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잡아주는 게 누비아 필러의 최고 장점이죠. 캐뉼라 사용하실 건데 니들로 21게이지 니들 쓰시네요. 21게이지, 18게이지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 캐뉼라 자입점을 입술에서 가까운 쪽에서 뚫고 아래쪽으로 이제 아랫 방향으로 시술을 하시는군요. 예. 선생님은 뭐 어떻게 다르게 좀 하시나요? 저는 니들을 주로 쓰는데 이제 턱끝 각도를 주는 그 45도나 30도 정도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각도의 수직으로 찔러 넣어서 본터치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턱이 올라가면 양옆에 이렇게 약간 패이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호리병처럼.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해 줍니다. 필러가 이제 이 정도면 뚝뚝 그러네요. 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모양을 단단하다. 잡기가 좋습니다. 저기는 근육 아래에 넣으시나요? 아니면 근육 제일 깊이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환자분 앞턱 필러 과거력이 있으셨던가요? 예, 환자분이 보니까 저도 지금 알았는데 넣다 보니까 뭔가 딱딱해가지고 보니까 전에 필러를 했다 녹인 경력이 있네요. 요새 시술하실 때는 필러를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흔한 일이니까 그죠. 약간 넣고 캐뉼라로 어드이전이 돼 있거나 단단하게 바사락바사락거리면 느껴졌을 때는 지금 제가 과거력 체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0.2 넣었거든요. 0.2 넣었는데도 많이 올라오죠. 앞턱을 많이 할 필요는 없겠네요. 턱이 넓으신 분들이야 좀 들어가겠지만 저 제품 쓴다면은 많이 들어갈 그렇죠. 필요는 누비아는 없죠. 진짜 돌처럼 안에서 단단하게 진짜 보형물처럼 모양을 잡아주니까 소량으로 얼굴을 좀 조각하듯이 그렇게 시술을 하시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 시술 3개를 다 했고 이제 환자 전후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또 디스커션을 좀 할게요. 시술을 끝냈는데 여기 환자 전후 사진 보이시죠? 일단 단단한 필러고 뭐 정재현 원장님이 워낙 필러 잘하시니까 전후를 보면 확실히 필러를 잘하면 얼굴이 좀 작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는 느낌도 나고 광대랑 앞턱에 더 입체감이 사니까 전후 사진 차이가 크게 나네요. 시술할 때 필러 단단하고 소감 어떠셨어요? 옛날에는 초보 때는 이제 좀 약간 무른 필러들이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필러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필러를 많은 양을 넣게 되면 좀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무른 필러는 시술할 때는 편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모양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살찐 것처럼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의 경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요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개월 후 이렇게 해서 계속 경과 팔로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서 다음 편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장기 프로젝트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필러를 시술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누비아 필러는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가교제를 PEG라는 다른 BDD랑 다른 걸 써서 훨씬 더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서 캐뉼라 시술로 해야 하고, 단단하니까 양을 많이 쓰지 않고 적게 좀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시술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만큼 비용이 있지만 어떤 필러를 가지고 내가 스페셜리티를 잡기 위해서 특이점으로 하나 갖고 계시고, 이거 갖고 이제 얼굴을 훨씬 입체감 있고, 코나 앞턱 같은 부위는 단단하고 퍼지지 않는 필러들이 메리트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죠. 코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로 모양을 잡으면은 오랫동안 유지도 되고 그 모양이 퍼짐이 있잖아요. 네, 퍼짐이 그게 없이 제일 오래 좋지 유지되기 않은데. 때문에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하드한, 다만 쓰기가 조금 상급자용 필러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다 손재주가 좋고 시술들을 많이 하시니까 러닝 커브가 금방 이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편에 또 환자 경과 보면서 누비아로 찾아뵙겠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